이번 강의 소개입니다. 글자 사이 간격이 낮자라는 점들의 연속된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글줄 사이 간격은 점의 요소들이 의미를 가지고 펼쳐진 연속된 선들 사이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타이포그래피에서 다루는 글줄과 글줄 사이의 원리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글줄 사이 간격 설정의 기능을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글줄 사이 간격이 가독성에 미치는 원리를 서술할 수 있다. 네, 이번 강의는 글줄과 글줄 사이 간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인쇄된 글이나 스크린 위의 글을 읽으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글줄이 자연스럽게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글줄이란 것이 글자들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나열된 것을 말하는데요.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듯이 낮자 하나하나가 조밀하게 모여서 선을 이루고 그 의미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줄 사이의 간격을 영어로 라인 스페이싱이라고 합니다. 글줄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는 방향을 독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글줄 사이 간격의 선형성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글줄 사이는 글의 방향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읽는다는 행위에 시각적인 흐름을 안내하게 되죠. 글줄 사이 간격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가독성과 판독성이라는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독성과 판독성은 모두 독서를 쉽고 빠르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영향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판독성은 글자의 형태를 식별하는 정도, 다시 말해서 글자를 보고 성공적으로 지각이 되는지에 대한 영향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라는 기호가 외형적으로 얼마나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하지만 판독성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글자 획의 두께나 기울어짐, 스타일, 크기, 라틴 알파벳의 경우에는 X자 높이 같은 요인들이 있고 색이나 불투명도와 같은 그런 요인들도 존재를 합니다. 한편 가독성이라는 것은 글에서 글자, 낱말 등의 개별 요소들이 쉽게 구별하여 읽을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글이라고 언급했듯이 가독성은 개별 요소를 쉽게 구별하게 만들었을 때 획득할 수 있지만 개별 요소가 한 번에 그리고 걸림없이 순차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때 확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자들이 낮은 판독성을 가진 상태에서는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판독성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가독성이 확보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독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는 글꼴의 종류, 글자 간격, 그리고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글줄의 고른 정도와 함께 오늘의 이야기할 글줄 사이의 간격과 글줄의 길이가 있습니다. 네, 글줄과 글줄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줄 사이 공간이 좁을 경우에 글줄의 방향을 잃게 되기 때문인데요. 글줄의 방향은 곧바로 읽기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독성 확보에 있어서 글줄 사이 간격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글줄의 방향성은 결국 글자들이 놓인 조형적 성질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적 방향과 흐름을 갖는다는 것은 글자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다시 말해서 가로로 읽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문화권에서 학습된 행동이겠지만 일단 한 개의 글의 덩어리가 놓여 있을 때 적절한 글줄 사이 간격을 확보하는 것은 글자들이 횡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글줄 사이 간격을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한국 타이포그래피 학회에서 발행한 타이포그래피 사전에 의하면 글줄 간격은 글줄과 글줄과의 간격, 앞 글줄의 밑선에서 다음 글줄의 밑선까지의 간격을 말하며 프로그램에서 글자의 중심부나 윗부분을 기준선으로 따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 글줄의 밑선에서 다음 글줄의 밑선이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간이라고 하면 글줄과 글줄 사이에 흐름을 정해준다는 그 사이 공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금속 활자 시대에 인쇄를 하기 위해서 납활자로 조판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때 조판에서 글줄 사이에 간격을 주기 위해서 리드라고 부르는 금속 막대를 끼워 넣었는데요. 이것에서 유래해서 행간 조절을 레딩이라는 용어로 부르기도 합니다. 글줄 사이 간격 조절을 라인 스페이싱 혹은 레딩이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타이포그래피 사전에서 보면 글줄 간격의 정의는 레딩에 글자의 높이를 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활판 인쇄와 사진 식자 시대 그리고 데스크탑 퍼블리싱의 시대로 이어진 인쇄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글줄 간격을 규정하는 기준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고요. 그 개념이 다소 혼란스럽게 사용되고는 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타이포그래피에서는 밑선을 기준으로 글줄 간격에 글자의 크기를 포함한 사이 공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4포인트의 글자 크기는 활자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글자가 놓이는 공간의 높이를 말합니다. 이 높이를 우리가 익숙한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해 보면 1포인트가 0.351mm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8.4mm 높이 정도가 되는데요. 글줄 간격을 36포인트로 설정을 해 보았는데 글자 사이 간격은 12포인트, 즉 4.2mm지만 실제로 글자 크기를 포함한 우리가 적용하는 행간의 단위는 36포인트를 행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행송, 그러니까 우리말로 글줄 보내기를 말합니다. 글자를 인쇄하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행송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타자기라는 것이 있었죠. 이 타자기에서 한 줄을 모두 타이핑하고 그 다음 글줄로 넘어가는 것을 글줄 보내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행간이라는 의미는 글줄 사이 간격이라기보다는 글줄 보내기, 행송 간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기를 포인트 단위로 수치화하는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보면 어도비 인디자인에서 글줄 간격, 행간은 글줄 보내기 간격과 섞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글줄 사이 간격이란 것은 연속된 공간이 수치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값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줄 사이는 글자콜의 크기와 형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글줄 사이 간격 조절은 일반적으로 글자 크기에 비례해 설정되는데요. 디지털 폰트를 활용하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글줄 간격의 수치는 글자 크기의 수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도비 인디자인에서 글줄 간격의 디폴트, 기본 설정값은 120% 비율로 설정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글자 사이의 크기가 10포인트일 경우에 기본 행간 설정은 12포인트가 제공되는 것이죠. MS 워드나 문서 작성 워드 프로세서 같은 환경에서 타입 세팅, 글자를 적용을 해보면 글줄 간격, 행간을 퍼센트 단위로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인디자인과 같이 전문 디자인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디자이너가 미세한 단위까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을 만들어 놓았을 것이고요. 문서 작성 프로그램에서는 글자의 크기에 대비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행간의 퍼센트는 글자 크기에 대비한 글자 사이 간격이죠. 그래서 10포인트 본문으로 적용한 글의 행간을 150% 적용을 했다면 글자 크기 10포인트에 대비한 글자 간격 15포인트라는 계산이 성립이 될 겁니다. 앞에서 인디자인의 행간에 대한 기본 설정값이 120%라고 했습니다. 왜 어도비는 120%를 적용을 했을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글자 사이 간격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문 텍스트를 기준으로 행간에 120%를 적용했을 때 글꼴의 특성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다소 타이트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독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대문자로 변형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는 영어와 같은 문자는 대문자와 소문자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법적으로 하나의 영어 문장에서 첫 낫자는 대문자로 표기를 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를 하죠. 특별히 강조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대문자로 표기한 문장을 쓰기도 하지만
본문의 문장에 들어갈 때 대문자만으로 표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어쨌든 대문자로 모두 문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의 형태적인 속성 또한 글줄 사이 간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소문자는 베이스라인과 mid라인, 그러니까 X자 높이를 기준으로 위아래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어센더와 디센더가 있기 때문인 건데요. 이 어센더와 디센더는 획 하나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문자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처럼 충분한 면적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아래에 공간이 생겨나는 것이죠. 글줄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지 않는 특성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특히 어센더가 생성되는 공간이 가로로 이어지면서 글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공간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하지만 한글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된 글자의 형태는 로마자의 대문자와 같이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문 텍스트를 대문자로 모두 배치하거나 한글 텍스트를 배치할 때는 일반적인 영문 텍스트와 비교해서 글줄 사이 간격을 더 많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글과 라틴 알파벳이 이와 같이 동일한 물리적 크기에서 시각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대체로 한글이 네모꼴에 꽉 찬 형태로 전체적인 시각적 크기가 인지되지만 라틴 알파벳의 경우에는 어센더와 디센더가 없는 소문자 X, H, Z와 같이 글자들이 시각적 크기로 보일 때인데요. 그래서 B, G, L, P 이런 위아래로 뻗은 어센더와 디센더의 공간은 시각적으로 빈 공간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 공간들이 편입이 돼서 글줄 사이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글줄 사이 간격이 만드는 글의 시각적 무게, 여기에 가로 줄무늬가 있습니다. 검정색 선의 두께가 가늘고 간격이 넓으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밝아 보이죠. 그리고 반대로 선의 두께를 두껍게 하고 점점 간격을 좁혀 보겠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거의 간격이 닿을 듯 좁아졌을 때 거의 거민면으로 보이기까지 하죠. 글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글줄의 거리에 따라서 어떠한 글은 시원하게 혹은 수월하게 읽힐 수도 있고 어떤 글은 읽기 어려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읽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글의 덩어리, 다시 말해서 글자들이 놓여있는 면은 네모 모양을 형성하는데요. 이 공간을 지면에서는 판면, 웹에서는 컨테이너라고 규정합니다. 차후에 그리드를 주제로 강의할 때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판형에서 상하 좌우 여백을 제외한 공간을 판면이라고 하는데 이 판면 안에 있는 글자가 배치되어 있는 밀집도를 회색도라고 하죠. 여기에서 글자들이 모여있는 네모난 집합체가 가지는 시각적 농도, 즉 회색도가 두께나 자간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글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주 볼드한 글꼴을 사용한 본문이라면 레귤러 글꼴을 사용한 본문보다 시각적으로 무거워 보일 테고요. 그 이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글줄 간격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글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본문에는 눈에 띄게 두꺼운 글꼴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가독성과 글자의 두께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줄 사이 간격은 독립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글자 사이 간격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공간이든 간에 상대적 관계에서 인식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간격이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의 외형뿐만이 아니고 지면이나 판형의 크기와 놓여진 형태, 여백까지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글줄이 가로로 뻗어나가는 시각적 흐름은 글자 크기에 그리고 글자 사이와 낱말 간격, 글줄의 길이와 글꼴의 무게나 대비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글줄 사이 간격은 글자 크기에 대비해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실제 디자인 과정에서 글자 사이 배치를 하는데 스스로 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 정리 1. 글줄 간격은 글줄과 글줄과의 간격 또는 앞 글줄의 밑선에서 다음 글줄의 밑선까지의 간격을 말한다. 2. 글줄 사이는 글의 방향성을 부여하고 읽는다는 행위에 시각적 흐름을 안내한다. 3.
적절한 글줄 사이 간격은 지명 공간의 특징, 여백, 그리고 글자의 크기의 영향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해당 영상에 사용된 자료 출처는 출처 목록 5주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